그러면 마지막 수고에 연결된 문장 예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 wish I would. 내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들어보겠습니다. I wish I would have studied harder for the test. I wish I would have studied harder for the test. I wish I would have studied harder for the test.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시험 공부를 좀 열심히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죠. 그 얘기는 뭐였겠어요? 시험을 잘 못 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I wish I would. 내가 그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지나간 그 어떤 그 미래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으면은 이 시험을 패스를 했거나 또는 좋은 성적을 받았을 텐데 하는 그런 가능성, 어떤 아쉬움을 말하는 그런 수고입니다. 그래서 I wish I would. 내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그런 어떠한 미래에 내가 이렇게 해서 그냥 미래에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됐으면 좋겠어요. 하는 말이에요. wish. 내가 원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I would는 will에 가고 그렇게 될 것이다 한 것인데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I wish I would는 미래나 무슨 현재나 이런 관념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니고 I wish I would라고 하는 붙어서 하나의 수고가 되면서 그냥 내가 이렇게 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됐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어떤 그 미래에 그 일어났던 일을 이루지 못하고 아쉬워할 때 또는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시험도 패스도 하고 또 내가 사업이 잘 돼서 사업이 잘 돼서 내가 성공도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이러한 그 어떤 미래의 가능성을 포함하는 말이고 여기서 왜 이거는 후회하는 말이 되냐면은 I wish I would have studied 라고 하는 과거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시험을 이미 봤다는 얘기예요. 여기 study는 have study. 그러니까 시험을 봤다는 얘기 아니라 공부를 했다는 얘기죠. 벌써 미리 해결 했는데 시험 어떤 패스를 위해서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그런 어떤 성과를 못 거뒀기 때문에 지금 이 문장이 나온 겁니다. I wish I would have studied 했기 때문에 이미 과거 완료. 이미 공부를 했다는 건 이미 지나간 거예요. 과거가 돼버린 거예요. 과거가 돼버렸기 때문에 근데 harder 열심히라고 하는 게 for the test 그 시험을 위해서 테스트를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공부를 했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일단 이런 아쉬움을 표현하는 이 문장이죠. 그런데 꼭 아쉬움을 표현하는 문장이보다도 내가 원하는 미래에 여기 말하는 미래의 조건을 당하는 그 미래의 가능성, 그러니까 미래의 가능성을 말하는 수고라고 얘기했잖아. I wish I would.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또 내가 원하는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때 쓰는 이런 수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빅나무 튜브의 빅나무입니다. 오늘은 바로 9편에 의해서 바로 10편의 영어 회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9편에 마지막 그 수고 한 문장을 전해드리지 못해서 그 전해드리지 못한 그 수고 한 문장을 또 전해드리고 또 오늘 엑스트라로 세 문장을 더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재밌게 시청해 주시고 또 제가 또 알려드린 대로 또 재밌게 또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10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편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미국에서 수십 년간 살아오면서 겪은 경험, 오늘 잠시 여러분들에게 팁이 될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영어 회화는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솔직한 얘기로. 말은 상대방이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들어야 뭐 짧은 단어를 구상하든 뭐 제스처를 쓰든 상대방에게 나의 의사를 어느 정도 전할 수가 있는데, 알아듣질 못하면은 뭘 어떻게 전합니까?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그냥 헛웃음밖에 질 게 없습니다. 사실 뭐 영어 회화 프로그램이 뭐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프로그램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전부 문장 나열하고 이제 외워라 뭐 이렇게 하는 식인데, 물론 그것이 제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 각자 또 그 회화를 가르치시는 분들이라든가 알려드리는 분들은 다 자기들의 각자 그 소견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한 가지 그분들보다 제가 한 가지 더 경험이 있다는 건 뭐냐면, 저는 일선에서 50년 가까이 그들과 부딪히면서 서민들과 부딪히면서 생활했고, 그리고 또 거기서 얻은 경험, 그리고 또 거기서 주워들은 이런 어떤 그 미국 원어민들이 사용하는 그런 많은 그 단어들을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중요한 결론은, 여태 제가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영어는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옛날에 우리 정치인들이 어느 정치인인가 그랬죠. 야, 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고 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어 회화에도 수많은 어떤 회화 무슨 가리키는 방식이 있지만, 저도 그 바로 전에 한 그런 어떤 그 조크를 제가 한번 인용해서 말한다면은, 이 바보야, 영어는 알아들어야 뭐 짧은 단어를 구상해서라도 내 답을 어느 정도 의사를 표시하지. 알아듣지 못하는데 무슨 영어로 상대방하고 소통을 한다는 건지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제 경험으로는, 저도 그래서 뭐냐면은 말하는 것보다 알아듣는 것부터 내가 먼저 자꾸 듣고 외우고, 그러니까 외운다는 거는 그 문장, 그 퀘션이겠죠. 알아듣는다는 거는 제가 상대방이 답하는 걸 알아듣는다는 게 아니라 먼저 상대방이 질문하는 내용을 제가 먼저 알아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더 지금 퀘션에 더 중점을 두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회화 그 어떤 방식이나 회화 문장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회화는 제가 단언컨대 저의 인생 경험, 그 50년 가까이 미국에 살면서 겪은 경험입니다. 회화는 말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내가 알아듣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가 더 퀘션을 중요시 여기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듣고 알아듣는 그런 어떤 트레이닝부터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만 들으시면 뭐 단어 하나를 구상해도 답변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은 또 어느 정도 알아듣고, 근데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고 아무 말도 표현을 하지 못하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서로 답답하기만 하고 결국은 만나서 어떤 미팅을 했든 무슨 볼일을 보려고 만났어도 서로 알아듣지 못해서 상대방이 말 한마디 대답이 없다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영어 회화는 문장을 나열하고 외우고 막 수십 가지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퀘션, 상대방이 질문하는 내용을 제일 먼저 알아듣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여기 미국에 오셔도 뭐 관공서를 가거나 어떤 공적인 서류 때문에 어떤 그런 담당 사무실을 찾았을 때에도 결국은 왜 거기 갑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담당 관공서나 어떤 사무실에서도 묻는 게 질문부터 할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또 질문을 계속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질문을 알아들어야 내가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회화를 이렇게 그 회화 문장을 알려드리는 것도 퀘션, 질문에 더 중점을 두고 여러분이 알아듣는 거, 그 상대방이 질문하는 내용을 알아듣는 그런 어떤 그 테크닉, 그런 그 뭐 어떻게 말하면 기술, 회화 기술을 연마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시작을 잔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예, 근데 쓴소리는 약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저나 여러분이나 서로를 위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첫째, 또 이거 중요한 단어예요. 또 우리가 나이가 먹고 이러면은 자식들도 있고 또 서로 배우자들도 있지만 이제 또 나이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서로 참 어떨 때 서로를 보살핀다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예,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일이 부모님이 있다면 자식들이 또 도와야 되고 또 부모님은 또 자식들을 의지해야 되고 서로가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의지하다, 의지해라 이럴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뭐냐면 아마 팝송에도 그 노래가 나온 게 이제 이 제목으로 나온 노래가 있는데 Lean on me입니다. Lean on me. 나에게 의지하라. 예? Lean on me. 그래서 거기에 연관되는 단어로서 제가 그 찾은 그 문장은 뭐냐면 I leaned, I lean on my mother for support. Lean on my mother for support.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나는 어머님께 의지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머님의 어떤 서포트를 받기 위해서 뭐 그런 경우가 있죠. 뭐 이렇게 예를 벼랑간 잡을 잃었다거나 또 벼랑간 또 몸이 아프거나 이랬을 때는 결국은 가족들 품에 돌아가서 또 가족들에게 이 의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제일 먼저 의지하고 싶은 사람 또 의지를 부탁하는 사람은 어머니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 문장은 뭐냐면 I lean on my mother for support. 그 얘기는 뭐냐면 lean on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머님이 나한테 의지했다는 게 아니라 여기 I lean on 이라고 내가 의지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뜻은 뭐냐면 I lean on my mother for support. 예, 어머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나는 어머님께 의지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lean on me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가족들 간이라든지 서로 배우자들 간이라든지 lean on me라고 하는 건 서로 의지를 해야 된다는 이런 단어이기 때문에 이럴 때 쓰는 말 미국 사람들은 이 본토 그 원어민들은 굉장히 이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 이민자라든가 우리 한국 우리 시니어들 글쎄 lean on me라고 하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예, 저를 궁금합니다. 얘가 이제 자꾸 이 수고를 단어라고 이제 자꾸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하여튼 두 개 단어 이상이 들어가서 어떤 한 뜻을 전하는 것은 수고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그것도 단어와 단어가 뭉쳐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수고를 말할 때 어떨 때는 단어라고 라는 한국말을 쓰더라도 아 이거 수고를 말을 하는 거구나 하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lean on me.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서로 공부한 lean on me 굉장히 좋은 단어고 굉장히 필요한 단어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또 배우자 간에 뭐 형제들 간에도 나이가 먹으면 서로 의지해야 할 그러한 어떤 상황이 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서로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배운 lean on me. 그래서 이 단어 오늘 제일 먼저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방송에는 lean on me가 아마 먼저 나가지 않고 I wish I would 라는 것이 아마 먼저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제가 여기 소개해드리는 모든 수고는 우리들이 꼭 일상생활에서 필요하고 사용해야 할 그런 어떤 정말 필요한 그런 수고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니까 꼭 외우셔서 꼭 필요할 때 한 번씩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그리고 이제 이게 원어민 발언은 종합적으로 요 세 문장 그리고 앞에 그 첫 문장까지 네 문장이 다 끝난 다음에 종합적으로 그때 원어민 발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get in touch. get in touch. 이것도 아마 많은 우리 시니어들, 외국도 이런 이민자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을 그런 단어입니다. get in touch. 그러니까 우리 이민자들은 이제 쉽게 말로 get in touch라고 할 때는 뭐냐면 just call me, okay, give me a call 뭐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연락하라는 얘기입니다. 연락하자, 연락하라, 연락하자라는 이러한 수고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의 그렇게 너 오케이 우리 연락하자, 연락해라 이럴 때 get in touch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말도 굉장히 필요한 단어, 또 꼭 알아야 할 단어니까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get in touch. I need to get in touch with my sister. I need to get in touch with my sister. 나는 내 여동생에게 꼭 연락을 해야 될 것 같아. 나는 꼭 여동생에게 연락을 해야 될 것만 같아.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I need to get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나는 나의 여동생에게 연락을 해야 할 것 같다. 나는 여동생에게 연락을 해야 할 것 같아. 아마 이제 어떤 일이 있는지 또 어떠한 또 내가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나는 여동생에게 연락을 해야 될 것 같아. I need to get in touch with my sister.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니까 여러분들 또 잘 외워두셨다가 형제들 간에 친구들 간에 서로 부모님 간에 서로 연락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마시고 항상 get in touch 연락할 수 있고 연락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마지막으로는 as a matter of fact. as a matter of fact.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런 어떤 방송이라든가 또 어떤 이런 뭐 미국 사람들이 어떤 공식적인 회담이나 어떤 미팅 때도 많이 씁니다. 이거는 as a matter of fact. 사실은 말이야. 사실상은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뜻은. 그래서 이것은 이런 미팅이나 공식적인 어떤 회담이라든가 또 어떠한 그런 어떤 무슨 연락이다 뭐다 이런 것보다는 어떤 공식적인 어떤 입장 뭐 사실이야 사실은 이랬어 이런 그러한 그 점을 사실상은 말이야 사실은 말이야 이렇게 됐어 하는 그런 것을 표현하는 수고입니다. 자꾸 단어라는 말이 몸에 이제 배서 그 수고 단어 제가 자꾸 믹스해서 말을 하는데 그건 여러분이 알아들으십시오. 그래서 이 as a matter of fact 이것은 I thought I was going to be late, but as a matter of fact I arrived early.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내가 늦을 줄 알았어. 거기 미팅 가는데 무슨 어떤 중요한 장소에 가는데 사실은 나는 늦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내가 일찍 갔어. 가보니까 일찍 왔더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As a matter of fact, 사실은 일찍 갔어 내가 하는 이런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이런 중요한 단어 많이 쓰지만 이민자들이라든가 원어민들이 아니면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숏 단어 하나로 그냥 표현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모든 그 사연을 매듭을 짓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아들으면 뭐 맞는 단어를 구상하든 비슷한 단어를 구상하든 어떻게 그냥 뭐 거기 뭐 한 50% 60%에 가까운 대답을 구상하든 상대방들은 눈치껏
알아듣습니다. 상대방의 표정이라든가 제스처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보고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오늘 중요하게 단언합니다. 영어 회화는 내가 말을 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 상대방의 질문이나 어떤 의견을 알아들어야 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 반드시 명심하시고, 알아듣는, 또 상대방의 질문을 알아듣는 이런 그런 어떤 테크닉을 이제 연습하시고, 그래서 자꾸 질문 내용의 차라리 문장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지금 영어 회화는 저는 퀘션, 질문을 더 중요시하는 그런 영어 회화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제 따라오시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또 이렇게 추천하는 이런 방식 한번 꾸준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하고 막 하는 건 금세 안 돼요. 단어도 막 그냥 계속 알아야 되고, 물론 알아듣는 것도 단어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나 알아듣지 못하면 내가 무슨 어떤 한마디에 대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모든 중요한 일이고 모든 것은 다 끝이 납니다. 그래서 알아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어느 대통령이 한 말, 야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경제가 문제야 라고 했듯이 우리도 야이 바보야, 말하는 게 먼저 아니야, 알아듣는 게 먼저야.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영어 회화, 상대방이 하는 그런 어떤 문장 알아듣는 방법부터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편 이것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시청해 주시고 또 열심히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이 모든 내용 귀담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태까지 나간 그 네 가지의 수고를 원어민의 발음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시고 기억하시고 적어 놓으실 분은 적어 놓으시고, 그래서 외워서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그러면 시청해 주시고 또 여러분께서 귀 기울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빅나무 튜브 항상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시청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하면서 인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원어민 내에 우리가 발음도 또 듣지 않고 제가 먼저 인사부터 한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인사는 뭐 10번을 해도 뭐 나쁜 건 아니니까 여러 번 받으십시오. 그러면은 원어민의 목소리로 여태까지 우리가 같이 공부한 수고 네 문장에 대한 발음을 프로나운세이션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I wish I would have studied harder for the test. I leaned on my mother for support. I need to get in touch with my sister. I thought I was going to be late, but as a matter of fact, I arrived early. 예, 다시 한번 또 I wish I would 들어보겠습니다. have studied harder for the test. I leaned on my mother for support. I need to get in touch with my sister. I thought I was going to be late, but as a matter of fact, I arrived early. 또 다시 한번. I wish I would have studied harder for the test. I leaned on my mother for support. I need to get in touch with my sister. I thought I was going to be late, but as a matter of fact, I arrived early. 그러면 여러분께서 충분히 들으셨을 줄 믿고, 꼭 발음까지도 한번 처음 배울 때부터 이렇게 배워놓으면은 차라리 그게 몸에 익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엔 한국에서 영어 책으로 교과서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원어민도 아닌 그냥 그 선생님의 발음에 우리가 몸에 젖었기 때문에 이제 발음이 몸에 굳어서 고치기가 힘들지만, 지금부터 또 이렇게 원어민의 발음으로
이렇게 자꾸 몸에 익혀 놓으시면은 차라리 원어민의 발음이 편해질 겁니다. 예, 그러면 오늘 잘 들으셨을 줄 믿고 꼭 여러분들도 soon 저와 같은 뭐 제가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저보다 못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것이니까 꼭 저와 같은 그 동급의 그 정도 실력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인사드립니다. 다음 편에 또 제가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만날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저의 유튜브 빅나무 튜브의 유튜브 좀 시청해 주시고 시청 시간을 올려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인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편안하십시오. 땡큐.